탐색 프로젝트 꿈틀 시즌 7. 시작부터 애니메이션 한 편 보고 왔는데요. 오늘 나오실 분이 이 애니메이션과 관련이 있으신 분입니다. 바로 이 애니메이션 만들기 위해서 정말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한 장 한 장 만들어내신 분인데요. 정말 이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을 얘기할 때 이분을 절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애니메이터 안재훈 감독님을 소개합니다. 사람이 아는 것들은 끊임없이 배울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지혜가 되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특히나 어린 분일 때에 어떤 지식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지혜로 이어지기까지 힘든데 그래도 우선은 지식이라는 게 있어야 지혜로 넘어가니까 오늘의 이런 이야기들이 지식 정도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어릴 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출발선이 같은다, 뭐, 운동장이 기울어졌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한국이 영화계가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좀 건강한 시대였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무너졌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건강한 시대일 때 제가 꿈꿨던 일이에요. 뭐냐면은, 한 영화가 10만 정도 되는 영화들이 한국에서 많이 만들어지면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생기고, 거기서 자연 발생적으로다가 어떤, 훌륭한 창작자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때 이렇게 저런 것에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집중해서 하던 시대가 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끝나버린 시대가 돼서 완전히 이제 자본의 시대가 돼서 뭐랄까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저 자체가 좀 낡은 생각이 돼버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것도 자기 합리화죠. 어쨌든 소중한 날의 꿈이 2011년에 개봉을 할 때 그때만 해도 이제 한국이 그 모든 영화들이 목요일 날 딱 개봉을 해요. 그래서 목요일 날 개봉을 해서 일주일 정도는 각자 영화들이 극장에서 자기 작품성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딱 됐단 말이죠. 근데 소중한 날의 꿈이 2011년에 딱 개봉을 할 때 한국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큰 영화사들이 목요일 날 똑같이 개봉하는 게 아니라 미리 시사회를 해서 반응이 안 좋으면은 이거를 조금씩 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법 개봉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시대가 딱 2011년인데 그때 소중한 날의 꿈이 딱 개봉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봉한 지 이틀 만에 이제 극장에서 사라졌죠. 90몇 %를 그 할리우드 영화가 전 관객 수를 차지하고 한국 영화가 그 몇 %를 가지고 상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소중한 날의 꿈이 이틀 만에 극장에서 사라졌는데 저도 이제 그때 충격이 조금 있었죠. 이게 한국이 어떤 직업을 최선과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게 아닌 거구나. 너무 늦은 나이에 깨달아서 그럼 이 일을 그만둬야 되나? 뭐 이런 고민까지 했는데 이제 그때 관객분들이 전국에 있는 관객분들이 작은 영화관에서 이 소중한 날의 꿈을 상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적처럼 곳곳에서 상영을 하게 됐고 춘천 같은 경우는 아예 시민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한국 영화 처음으로 CGV에 요청을 해서 극장에서 사라진 영화를 다시 상영하는 일도 춘천에서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원주에서는 제가 알기로 어머님 모임이라든지 이런 많은 분들이 상영해 주셔서 제가 학교도 가서 관객과의 대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돈을 남기는 일은 실패했지만 역사를 남기는 일은 이 소중한 날의 꿈이 하게 됐다라는 그런 것들이죠. 제가 엊그저께 내가 죽던 날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김혜수 배우님이 나오는 거 봤는데 그걸 보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내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게 어줍잖게 세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면 좋겠구나. 이제 그런 시작이 소중한 날의 꿈에는 들어있는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뭐 살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자기가 사는 이유를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직업에 대해서 스태프들과 하는 직업에 대해서 계속 일깨우는 말들이라 저한테는 중요하지만 뭐랄까 누군가한테 설득을 해서 중요한 말은 별로 중요한 말 같지가 않은데 여러분들도 아마 어른으로 사시다 보면은 자기가 자기 직업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쌓아가는 게 결국에는 또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단편문학 애니메이션이에요. 아마 제가 한 작품들을 여러분들은 대부분 보신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뽀로로라는 애니메이션을 제가 처음부터 기획해서 했었거든요.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안 하게 됐는데 음식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맛있고 달면 좋지 몸에 좋다는 말이 안 들어오잖아요. 아이 때. 그거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제가 이제 뽀로로 이런 애니메이션도 젊을 때 하고 이래 가면서 보면은 아이 때 그래도 우리나라 애니메이션들을 볼 기회가 조금은 있지만 지금 이제 여러분 때에는 지성하고 이성이 생기는 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때 접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한국 애니메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걸 직업으로 갖고 있으니까 거창하게 내 직업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내 직업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한쪽으로 또 만들어야겠다라고 계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좋아했었던 그리고 지금 교과서에서 조금씩 빠져가고 있는 단편 애니메이션 문학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단편 문학 애니메이션을 시작한 거예요. 여기 쭉 적혀져 있는 거대로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 단편 문학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이 도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이걸 이제 보신 학생분들이 일본이나 미국 애니메이션 외에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조금씩 인지하는 계기가 됐고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을 표현하는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행운처럼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많이 다니고 많이 상영 기회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BTS 같은 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이게 우리 세대에는 비틀즈라든지 이런 것을 한국 사람이 대체할 거라는 거를 아무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BTS 같은 분들이 해내잖아요. 근데 왜 해내느냐? 이분들은 지금 40, 50대처럼 어떤 문화에 이렇게 함몰된 분들이 아니라 건강하게 세계를 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가치의 소중함과 이런 것들을 되게 당당하게 아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만약에 애니메이션을 한국에서만 계속 우물 하나 있었으면은 그냥 우리 것 쪽에 함몰되든지 남의 걸 흉내내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텐데 정말 행운처럼 다른 나라를 많이 다닐 기회가 있어서 이전에 감독님들이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단편 문학을 통해서 우리 아이분들이 조금 더 우리 것들도 봐가면서 세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 운수 좋은 날이 경성시대에 쓰여진 소설인데 여러분들은 경성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이게 너무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자기 것들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세대나 옛날 세대나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다니던 학교를 아버지도 다니고 손자도 다녀도 학교 모습이 비슷해요. 근데 한국은 할아버지가 다녔던 학교하고 아버지가 다녔던 학교하고 여러분들이 다닌 학교 완전 달라요. 다시 만드니까. 그 세대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나쁜 거냐? 이 경성시대의 물건들이 다 없어지게 된 이유가 또 있단 말이죠. 왜냐면은 저 시대를 살았던 어른분들은 일제강점기를 통해 가지고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저것들이 분노의 대상이지 보존의 대상이 아니에요. 당연히 부셔야 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죠. 지금 시대 논리로 저걸 왜 부실까가 아니란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국 역사 속에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이 더 멀어지는 게 많아지는 게 되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운수 좋은 날이 제가 27분 정도의 안에 만들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작품이거든요.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공부 1등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들인데 지금 올림픽 하고 있는데 손기정 선생님이 일제강점기 때라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을 나가셨는데 그게 한국에서 보도될 때 일장기를 지운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 지운 기자가 이 운수 좋은 날을 쓰신 현진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해직되셔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사시다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은 뭐랄까 눈으로 자기 시대를 본 분이에요. 그리고 왜 김첨지라는 사람이 저렇게 벼랑 끝에 몰려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가 이런 상황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냥 거두절미하고 소설을 담백하게 쓰셨고 저 또한 충분히 이해가 있을 거라는 가정에서 애니메이션을 너무 짧게 만들었단 말이죠. 하지만 나중에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좀 길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뭐냐면 제가 집안이 좋지도 않고 돈이 많지도 않은데 애니메이션을 잘 할 수 있던 이유는 사회가 구성이 잘 돼 있단 말이죠. 저 같은 사람도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게끔 사회에 여러 지원이나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혜택을 받은 사람은 또 사회에 이렇게 다시 환원을 해야 되잖아요. 이 단편문학 애니메이션이 저한테는 좀 그래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 한글로 된 문학을 잘 보여주고 싶고 이렇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 단편문학 가지고도 정말 전 세계 관객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너무 좋죠. 지금 젊은 K-팝 스타들이 한국 문화를 마음껏 알리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저도 제 직업으로 우리의 깊이를 이렇게 알릴 수 있다는 한 축을 담당한다는 게 굉장히 좀 뿌듯하고 또 우리 문학이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 디즈니나 픽사나 일본 애니메이션하고는 다르게 또 이해하게 될 부분들이 있구나를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사실 학생분들은 어릴 때 조그만 거 하나로도 엄청난 영향을 받지만 그거는 복불복이에요. 오늘은 저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해도 졸릴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강연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아직 무언가 역사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어른들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아이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역으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그 바꿀 수 있게 계기를 주는 건 또 어른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이렇게 학생분들하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이제 어른분들한테 고마워서 더 애를 쓰려고 하고 있는 거고 학생분들은 그야말로 복불복으로 언젠가 먼 훗날 자기가 어떤 일을 딱 선택해서 직업으로 갖게 됐을 때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나만 하는 소리가 될 수도 있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런 말을 했었어요. 한국은 왜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시대가 끝났다. 부정할래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되게 좋은 말로 생각을 했는데 전북대학의 강준만 교수님 분이 책을 쓰신 게 뭐냐면은 미꾸라지들끼리도 행복한 나라가 좋은 나라지 용이 나오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진짜 어줍지 않게 어떤 말을 하는 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미꾸라지들끼리도 행복한 게 좋은 나라인 것 같고 그런 게 없어도 내가 아무런 게 없어도 약자여도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지금 젊은 분들한테 물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절대 약자로 살기 위한 준비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사회에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회가 좀 건강해졌으면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참여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강자로 살기 위함이 아니라 절대 약자로 살기 위해 준비를 하는 그런 거고 이런 것들을 가장 보여주고 싶죠. 안재원이라는 사람이 너무 약자인데 너무 건강하게 잘 살아가. 이런 게 정말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중섭 화가분을 아시잖아요. 그치요? 근데 제가 이분을 너무 놀란 게 사람은 스스로 자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중섭 화가님은 일본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저는 그냥 이분이 그림을 조금 잘 그리는 분인지 알았는데 일본에서 그냥 활동을 계속 하셨으면은 교수도 되고 뭐도 되고 이럴 분이었는데 어느 날 스스로 자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조선이라는 나라 사람들을 누군가가 그리지 않고 그 글을 쓰지 않으면 그곳은 어떻게 되지? 그래서 스스로 자각을 하셔가지고 어느 날 한국으로 돌아오시고 소를 그리기 시작하고 한글을 남기기 시작했다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자각하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자각하는 것들을 깨닫는 것들은 되게 근사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일단 나눠주시는 책 속에 저를 바깥에서 바라본 분들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그냥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니까 아마 그냥 집에 굴러다녔다가 두셨다가 어느 날 이게 갑작스레 읽고 싶은 게 있을 테니까 그런 거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 때에는
지성하고 이성이 생기는 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때 접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한국 애니메이션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걸 직업으로 갖고 있으니까 거창하게 내 직업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내 직업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한쪽으로 또 만들어야겠다라고 계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식을 넘어 지혜가 되고 지혜가 이제 신념이 된다. 이 말도 너무 멋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성과 이성이 커갈 때 보는 애니메이션이 필요했다. 그걸 만들고 싶었다. 이게 진짜 너무 가슴속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학생분들도 그렇구나. 이 작품들이 감독님이 애니메이션화 시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또 한 번 관심을 더 갖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감독님에게 뭔가 질문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악고등학교 2학년 김승기인데요. 저희 동아리에서 그 단편 영화를 만들게 돼요. 근데 각본을 쓰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요. 그 애니메이션 각본을 창작을 하시잖아요. 그 각본을 쓰시면서 주로 글로 세세하게 디테일을 적어내시는지 아니면 적어가면서 그림으로 조금이나마 디테일하진 않지만 그거를 그려 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 실사 영화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현장이라든지 나중에 이렇게 보완해야 되는 게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앞 단계에서부터 완벽하게 뭐를 정리해 놓지 않으면 그림을 뭐 다시 그리고 뭐 할 때마다 제작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흐트러져 가는 문제가 있어서 앞 단계에서 가급적이면은 완벽하게 글을 써서 뒤에서 의존하지 않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하지만 완벽하게 글을 썼어도 콘티 할 때 또 그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또 보완하고 나중에 작화라고 해서 애니메이팅을 할 때 또 보완하고 결국에는 그래도 아쉽고 두려워서 맨 마지막에는 음악 감독님한테 또 매달리죠. 이 정도까지밖에 못했는데 음악으로 그래도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이것처럼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하지만 결국에는 단계 넘어갈 때마다 진짜 지푸라기를 붙잡듯이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앞에 것들을 보완하려고 또 애를 그렇게 써가는 것 같아요. 그 실사 영화 같은 경우는 그 뭐 홍상수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도 현장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그렇게 현장에서 대입하고 각자만의 연출 방식이 또 있고 하니까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이 있습니다. 작가님의 이제 여러 작품들을 보다 보면 생생한 자연 풍경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풍경들은 이제 자기가 직접 상상해서 그리시는 건지 아니면 직접 풍경을 보면서 영감도 얻고 실제로 보고 그리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제가 이 직업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정말 제 방에 모든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도 또 재미있는 순간이 이제 스태프들하고 우리가 할 곳에 대해서 현지 답사를 가서 거기서 뭐도 먹고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가져다 주는 게 많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려야 될 곳들은 그곳에 가가지고 열심히 보고 듣고 그리면서 오고 이렇게 일이 있어서 올 때 또 가슴이 떨리죠. 제가 눈으로 보는 풍경들, 원주는 어떤 게 좀 특징이 있네. 여기 문학관은 여기 이렇게 생겼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서 한번 확인은 꼭 그 눈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아는 지브리의 애니메이션들은 유럽이나 이런 풍경들을 왜 했을까?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다가 그림을 그릴 때 또 차이는 뭘까? 이런 것들이 깊이 들어가고 수업으로 하면은 굉장히 재미난 게 많이 있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청소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요즘 청소년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 뭐 개천에서 음도 안 나는 것 같고 막 진짜 사람들의 격차도 너무 심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느낄 텐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응원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 2, 3일 전에 본 영화에서 제 영화 대사를 얘기하면 너무 재미가 없고 그 영화 대에서 그 말이 나오거든요. 너를 구하는 건 너라고. 그래서 그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진짜 우리 집안이 엄청나지도 않고 돈도 엄청 있지도 않고 근데 나를 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럼 나를 구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게 뭘까? 그거를 그냥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일하게 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게 독서였어요. 너무 특이하게. 그 학교에 있는 독서실의 책을 골라서 읽은 게 아니라 아 저쪽 끝부터 이쪽 끝에까지 책은 내가 다 읽어야지. 너무 특이하게. 그게 근데 지금도 너무 든든해요. 내가 내 스스로 멍청하진 않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구할 거를 준비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부터 저를 스스로 제가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인생 철학과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정말 아낌없이 꿈틀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저희가 빨대를 꽂아가지고 진짜 꼭 들어야 되는 얘기를 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저는 진짜 팬심으로 감독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안지훈 감독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설문을 했는데요. 학생들에게 가장 진로에 대한 고민을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부모님이라고 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집콕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이게 정말 짜증나고 힘들기도 하지만 반면에 부모님과 그리고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걸 기회다 생각해가지고 많은 고민들 서로 나눠보시고 들어보시고 소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조금 더 들어주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얘기하는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하루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 소중히 간직하면서 우리 꿈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모두 화이팅! 화이팅!